다음 A에서 A로의 1대1 대응 F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 보시면은 반복되는 함수값이 누가 있냐면 F2라는 함수값이 있죠. 얘가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F2라는 값이 1이라고 해봅시다. F2라는 값이. 그럼 얘가 1이면은 둘의 차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F1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죠? 빼서 1이니까 1이랑 나올 수 있는 건 2밖에 없지. 1대1 대응이니까 2가 1 찍었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1을 못 찍으니까 F1이 될 수 있는 건 2가 되고, 또는 F3이 될 수 있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는 1을 찍었고 1은 2를 찍었으니까 이미 두 가지 길은 결정이 됐죠. 나머지 이제 세 가지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1대1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3개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3팩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팩 되겠죠. 그래서 F2가 1일 때는 각각 몇 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지냐면 총 12가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12가지.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F2가 2일 때 보자. 2일 때. 근데 여기서 경우가 좀 많아지긴 하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여기서 원소가 1, 2, 3, 4, 5밖에 없었으니까 F2가 1이었다라는 거는 누구랑 똑같은 모양이야? F2가 5 찍었을 때랑 같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F2가 2였을 때는 4 찍은 모양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얘는 F2가 5였을 때랑 똑같은 방법의 수예요. 그러니까 11을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F2가 5일 때도 마찬가지니까. 자, 그럼 F2가 2일 때는 F2가 4일 때랑 똑같은 방법이니까 하나만 세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이렇게 딱 세 가지 케이스로만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F2가 2였을 때는 F1이 될 수 있는 게 뭐 또는 뭐? 1 또는 3. 마찬가지로 F3도 1 또는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네들이 중간에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얘일 때 또는 얘가 뭐 3일 때, 얘가 3일 때 또는 얘가 1일 때, 또 경우를 많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얘 우리 반대 경우로 생각해 보자. 이 녀석이 반대 경우. 그럼 뭐가 돼? F1의 값이 뭐일 때? 1, 3 제외한 4 또는 5가 될 때죠. 4 또는 5가 될 때. 그래서 F1이 4가 되고 F3이 뭐일 때? 5인 경우. 그리고 반대로 F1이 5가 되고 F3이 4가 되는 경우 해서 전체 우리 함수 개수에서 얘네들 반대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몇 가지, F2가 2 찍었으니까 남은 4가지 원소 1대1 함수 만드는 함수 개수는 4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반대 경우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녀석이 되는 거니까, 자, 얘네들 결국 2는 2 찍고 1은 4 찍고 3은 5를 찍었으니까 결국 3가지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남은 2가지 원소만 1대1 함수 되어서 2팩, 그리고 아래도 2팩 해서 총 4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네, 24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F2가 2가 되도록 하는 1대1 대응 개수는 24에서 4를 뺀 20가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또 누구랑 같다고? F2가 4일 때도 똑같이 20가지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FE가 3일 때 봅시다. FE가 3일 때. 자, FE가 3이면은 여기에서 이때 마찬가지로 F1이 될 수 있는 건 얘 바로 2와 4일 때죠. 또는 F3도 2 또는 4일 때인데 이 방법이 지금 한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얘도 결국 몇 가지 나온다? 20가지 나온다. 자, 따라서 12개가 FE가 1일 때와 5일 때 해서 2가지가 나오고요. 플러스 20이 총 3가지가 나와서 더해 주시면 84가지 해서 5번 나온다. 자, F와 F의 역함수가 같도록 하는 함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양변의 F를 합성시켜 주시면 F 2개를 합성했을 때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F가 항등함수가 돼서는 안 된대. 얘는 제외시켜라. 보시면 이때 2번 합성해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우리가 짝을 지어줘야 되나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원소가 2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엇갈려서 가는 원소가 2개가 있어야 결국 2번 합성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응을 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대응을 이렇게 하는 경우 튕겨서 결국 이런 모양이 1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안 맞았네. 자, 각각 엇갈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2번 합성시켰을 때, 2개 합성시켰을 때 자기 자신의 대응을 하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응할 두 원소를 뽑는다든지 혹은 엇갈려서 대응할 원소 2개를 뽑는다든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대응할 원소를 뽑았으면은 어떻게? 대응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네 둘 지금처럼 즉 둘, 하나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하나 중에서 하나 뽑아서 우리가 대응시키고 어떻게 분배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하나 분할하는 방법 4C, 2C1, 1C1 근데 같은 수가 2개니까 뭐로? 2팩으로 나눠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거 곱하라는 거 아니에요. 얘 또는 얘를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나오는 함수 개수는 몇 가지다? 6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6가지. 분할로 계산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조합으로 여기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응할 2개 원소를 뽑는다 또는 서로 엇갈려서 대응할 2원소를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조합으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분할로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뭐 세개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대응하는, 즉 세 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만들게끔 할 때 분할이 훨씬 편하긴 해요. 분할이. 근데 이거는 합성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바로 조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나 이렇게 엇갈려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때가 이제 분할이 더 편해요. 둘둘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 서로 엇갈려서 대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4개 중에서 2개, 2개 중에서 2개, 그리고 2팩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 나와서 총 우리가 구할 함수 개수는 9가지가 만들어진다.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다음 양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서 f 201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조건 보시면은 1부터 3까지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1- 절대값 x-2로 결정짓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조건 보시면은 f3x라는 녀석은 이렇게 실수 3이 바깥으로 빠져서 fx에 3을 곱한, 즉 실수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좀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f2015의 값을 바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15라는 값을 어떻게 우리가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1과 3 사이에 들어가는 x값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얘는 3 곱하기 3분의 2015를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3 곱하기 x꼴은 어떻게 된다고? 3은 실수배가 되어서 3 곱하기 f 3분의 2015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 수는 1과 3 사이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조작을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 얘를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015로 이렇게 나타내어 주면은 또 3이 바깥으로 빠지죠. 그래서 3제곱 곱하기 f 3제곱분의 2015가 된다. 그러면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3의 n제곱 곱하기 f 3의 n제곱분의 2015꼴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3의 몇 제곱을 해줘야, 나눠줘야 이 값이 1과 3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의 거듭제곱 보면 3의 6제곱이 얼마? 729죠. 이거 내 생일이야. 7월 29일. 농담이야, 농담. 아니, 농담은 아니지. 진짜야. 7월 29일이야. 자, 그래서 혹시 나랑 생일 똑같은 사람 없니? 가끔 가다 이렇게 한 명씩 있는데. 없나 보네? 올해는? 올해는 없네. 한 5년 전엔 있었어. 5년 전에 있었는데 나랑 생일 똑같은 사람을 딱 2명 만났었어. 아니다. 학생까지 3명이었다. 한 명은 내 대학교 때 동기였는데 걔도 똑같이 삼수를 했고 나랑 생일이 똑같아. 똑같은 사주였어. 아니 뭐 사주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됐고, 또 한 명은 내 제자 중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이렇게 학생 중에 한번 물어봤는데 한 명 있었어. 자, 잡다니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729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대략 얼마 돼? 2점 얼마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3은 안 되니까,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3의 6제곱 곱하기 f 3의 6제곱분의 2015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은 이제 어디에? 가조건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1 절대값 3의 6제곱분의 2015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절대값 안에 부호를 확인해야 되죠. 자, 얘는 좀 전에 얼마라고? 2점 얼마 얼마라고 했으니까 그 값에서 2를 뺐으니 양수가 되어서 절대값을 그대로 풀고 나올 수 있겠다. 1점 얼마 얼마니?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결국 3-3의 6제곱분의 2015의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굴 곱해? 3의 6제곱을 분배해 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3의 7제곱에서 2015를 뺀 값이 된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유리식 안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 함수도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다 이 분수함수들이에요. 분수함수들.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분모가 상수로 되어 있는 함수들이에요. 분모가 상수가 되어 있는 함수. 그리고 얘는 분모에 식이 들어간 함수예요. 유리식인데 그 유리식 중에서도 이제 분모가 상수가 아닌 녀석들을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x분의 뭐 k 아니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뭐 2k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분모에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면 항상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분수함수. 근데 분모에 이제 1차 들어간 것만 많이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리식 계산에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분수 계산이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플러스나 마이너스 분수끼리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뭐 해줘야 돼? 통분을 해줘야지. 분모가 맞춰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도 우리가 통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통분해서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는 뭐 너무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고 나누기도 역수 곱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런 형태가 나와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분모의 곱셈이 보이면 얘를 찢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분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이렇게 찢어준다. 그래서 아마 대수 배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시그마에서 혹은 미적분원에서 적분기호랑 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분수에서도 두 종류로 좀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리를 하고 합시다. AB분의 어떤 네모꼴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네모가 상수인 경우가 있고요. 수라고 할게요. 숫자. 편하게. 숫자인 경우. 그리고 이 네모가 문자인 경우. 식으로 할게요. 문자인 경우. 식이 있을 때. 그러면 얘는 숫자인 경우는 지금처럼 우리가 빼기로 연결이 되는 어떠한 부분분수가 되는 거야. 빼기로. 그래서 이때는 이 중간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이 된다. 찢어주면은. 근데 이제 문자인 경우는 얘는 가운데가 플러스로 연결이 됩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항등식으로 좀 풀어주셔야 돼요. 항등식으로. 그래서 별표, 그 다음에 오각형,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된다
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 찢을 때 어떻게 해? 여기 숫자니까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찢죠. 그런데 여기에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뭐라고 할까?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럼 얘는 빼기로 못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녀석을 x분의 a라는 식과 x 플러스 2분의 b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이 분자에 들어가는 값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다 곱해줘서 계수 비교를 통해 양변에다가 x 곱하기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좌변은 2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a 곱하기 x 플러스 2. 당연히 a와 b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리고 b 곱하기 x. 따라서 x의 계수가 a 플러스 b고요. 그리고 상수가 2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양변 계수 비교해 주시면은 a 플러스 b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a가 1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a의 값은 2분의 1. 그러면 b의 값은 2분의 3 해서 결국 얘가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x분의 1 되고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즉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x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래서 뭐 시그마랑은 보통 이 위에 빼기로 해서 소거가 되는데 적분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등장하니까 부분 분수가 꼭 이렇게 빼기로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금 부분 분수도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뭐 분모에 세개 곱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시중 문제지에서 이렇게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얘는 그럼 부분 분수 어떻게 해? C의 뭐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했을 때 A, B, C 크기 순으로 그래서 C-A분의 1 하고 둘씩 묶어서 A, B분의 1 빼기 BC분의 1로 이렇게 분분수 해서 서로 분리를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유리식 계산은 딱 이 정도로만 뭐 번분수식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이것만 딱 익혀두시고 유리함수로 갈게요. 유리함수.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자, 가장 기본형이 y는 x분의 k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반비례식이라는 걸 배워봤을 거예요. 반비례식. 정비례, 반비례 했을 때 곱해서 어떤 일정 상수가 같을 때 이렇게 y는 x분의 k꼴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순서상 찍어가지고 점도 찍으면서 아마 그림도 그려봤을 거야. 그래프도. 어떤 그림 나왔었어? 교과서에서 명칭된 게 있어요. 뭐라고? 그쵸. 직각삼곡선이라고 해요. 직각삼곡선. 안 들어봤어? 들어봤다. 손. 교과서를 제대로 본 학생들. 직각삼곡선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왜 직각삼곡선이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 수직이기 때문이에요. 점근선이 수직이라서 직각삼곡선.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서는 먼저 함수니까 우리 정의역, 치역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항상 0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치역은 y값도 뭐가 안 돼?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 포인트,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방금 빠진 각각의 x값, y값들이에요. 그래서 x는 0, y는 0. 즉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그때 저 분자에 있는 k값은 그래프 모양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k가 양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몇 사분면? 제 1, 3, 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k가 음수면은 2, 4, 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이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예? 수렴 따윈 나중에 하고. 뭐라고 해?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죠. 근데 이 원점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 아주 중요한 대칭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선대칭과 점대칭이 다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점대칭. 그리고 두 번째,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선대칭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y는 풀마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0,0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근선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을 또 시켜주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저 y는 x분의 k라는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유리함수 식이 y는 x-p분의 k 플러스 q꼴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유리함수다. 그래서 얘를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이 점근선 x값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이 점근선 y값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가 된다라고 해주시고, 점근선 x는 p, 분모 0 되게 하는 값, 그리고 y는 q, 뒤에 더해지는 값. 자, 이렇게 나와서 점근선의 교점이 p, q가 되는 거니까 이 유리함수는 p, q 대칭, 그리고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 대칭,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0,0이랑 p, q 가지고 평행이동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들로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원의 방정식에서도 표준형을 항상 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일반형을 주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흰색이 다 저기 있네. 자, 여기다 쓸게요. y는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나눈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자, 항상 이 유리함수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 점근선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가 돼? x는 분모 0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고요. 점근선 y는 1차 계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극한 배우시면은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1차 동일하니까 1차 계수 b가 되어서 c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평점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그거는 이제 따로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점근선 하나, 수평점근선 하나, 이 두 점근선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직각삼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기하를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쌍곡선 만나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사선점근선이 등장을 하죠. 배우다 보면 되게 많아요, 할 게. 그래서 이렇게 분모 0되게 하는 값, 그 다음에 1차 계수비로 점근선을 찾으셔서 굳이 이거 표준형 만들지 마시고 점근선 찾았으면, 자 예를 들어서 흰색이 다 저쪽까지 있니? y는 x-3분의 3x 빼기 1라고 한다면 얘는 점근선이 x는 얼마? 3, y는 3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 방향 잡을 때는 이 점근선의 x값 p에서 아무거나 간단한 수 하나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즉 3분의 1이죠. 0,3분의 1 있는 쪽이 어디야? 뭐 이쯤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0,3분의 1 지나니까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해서 모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개형만. 그래서 이것들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주구장창 그릴 건데, 자,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유리함수도 이 각각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지만 외워두세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일반형. 오른쪽 위에 이 방향은 계수와 상수를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cx 플러스 b는 내비두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이 계수, 상수를 자리 바꿔주고 부호까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a 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 형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우리가 얘 점근선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가 점근선의 교점이었다면 얘 점근선 보시면은 c분의 a,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어서 y는 x 대칭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유리함수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문제 풀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분모 인수분해 되어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먼저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나열해 준 다음에 b 빼기 a 해줘야 되는 거니까 2가 되죠? 근데 분자에 2가 있었으니까 약분되니까 1 생략. 결국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찢어진다 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넣으래요. 넣어서 이제 규칙이 발견되겠지만 나중에 시그마랑도 연결이 돼요. 이거 등차 수열이랑도 연결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n 앞에 곱해져 있는 계수가 공차를 의미해요. 공차.
가만. 자, 너가 와서 해, 그럴 거면. 미안해. 자, 여기서 공차를 의미하는데 결국 숫자 차이로는 2가 차이 나죠. 그러면 항 차이로는 항이 몇 개 차이 난다는 뜻이야? 2개 차이 난다는 뜻이야. 항상 항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항의 차이를. 항이 2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항이 2개 차이 날 때는 자, 시작수 2개, 2와 3을 집어넣은 거. 그래서 얘는 결과가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1분의 1이죠.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 2개를 뒤쪽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 2개가 9랑 10이 되는 거니까 9 집어넣으면 10분의 1이죠. 근데 앞에 빼기가 있었으니까 부 그대로 따라와서 빼기. 그리고 10 집어넣으면 11분의 1 되어서 이렇게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항이 2개 차이 날 때는 앞에 거 2개, 마지막 거 2개 집어넣어서 끝내고 항이 하나 차이 날 때는 앞에 거 하나, 마지막 거 하나 집어넣으시면 결과 끝입니다. 자, 42번 보시면은 그림은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자, y는 x 플러스 b분의 ax 마이너스 5라는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었는데, 자, 먼저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b, y는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b, a가 되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대. 그러면 평행이동된 그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 y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게 그림과 같은 유리함수가 되었대요. 자, 그 그림에서 유리함수 그래프 보시고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값, b값은 찾게 되죠. b는 얼마?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 a값, b값은 찾았어요. 자, 이제 이것들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유리함수를 만들어서 그때 그 유리함수의 y절편이 c인 곡선이 되었다. y절편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점근선이 자, y는 이제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원래 처음 유리함수 식이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x 빼기 5였는데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y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고 x 대신에는 누구 집어넣어야 돼?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정리해 주시면은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더하기 2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굳이 통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y 절편만 찾을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은 값이 얼마니? 3 나오죠. 그래서 C값이 3이었다.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나갑시다.